이번 시간에는 내 집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단계들을 알고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8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나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기, 즉 집을 가져 좋은 점은 우선 집을 가졌다는 자존감과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감일 것입니다. 또한 로컬 정부 재산세나 PMI, 즉 Private Mortgage Insurance나 이자 세금에 대한 세금 환급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3년 미만 거주하거나 지역 경제가 불황이거나 실업이 증가하고 있거나 미래 소득이 모기지 및 주택 소유와 관련된 다른 재정적 책임을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임대가 더 유리한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부심과 성취감에 몰두해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겠다는 방식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증명이 가능한 적정한 수입과 다운페이 그리고 크레딧 준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책임있고 준비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다운페이 보조나 클로징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단계 예산 마련을 위한 준비인데 현재 소비 행태를 점검하고 큰 비용의 지출에 대비해 마구 쓰기형의 소비 패턴을 조심스럽고 구두쇠형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운페이 기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내 집 마련에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인에게 맞는 정부의 내 집 마련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대개 급하게 일이 진행되다 보면 융자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막연한 기대감과 낙관적인 시각이 아닌 오로지 치밀한 사전 준비와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단계로 내게 맞는 모기지 선택입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융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는 다운페이 및 클로징 비용을 무상으로 보조해 주기도 하고 일부는 저이자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다운페이할 돈이 충분하지 않고 신용 경력이 부족해도 1%만 다운하고도 모기지 보험 없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을 은행들마다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게 맞는 융자 상품과 융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겠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재정 상황은 다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모기지 융자를 받으려고 융자 기관에 찾아가 융자 기관은 모기지 자금 지불 능력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재정 상황을 정확히 검토해서 사전 융자 승인 과정에서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겠습니다. FHA 융자와 일반 융자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운페이가 3.5%만 있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상품에 대한 정보와 PMI 없이도 저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유리해 보이는 조건과 옵션들을 선택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융자받도록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회가 되셔야 할 것이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크레딧 쌓기입니다. 미국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크레딧은 필수적이며 주택 장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크레딧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일정한 기준을 갖고 대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680점 정도의 파이코를 갖고 있고 주택을 장만했던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잘하고 있다는 기록에 근거해서 프레디나 페니의 주택 융자를 받기 위한 기본 점수가 68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점수 향상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크레딧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점수에서 파이코 점수가 25점이나 100점 정도 낮게 평가되어
주택 융자 시 이자율에서 0.5% 정도의 비싼 이자의 융자로 손해보는 경우를 막아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크레딧 관련 규정입니다. 크레딧 관리에 문제 중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지불 보증 즉 코사인하여 준 자녀나 친척, 친지의 자동차, 또 핸드폰, 학비 융자금, 크레딧 카드 등으로 페이먼트를 냈으리라고 믿다가 60일이나 90일 연체가 발생한 경우로 주택 융자에는 치명적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최근 1년 안에 늦은 기록 역시 융자 받을 때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 늦은 페이먼트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 구입 전 반드시 크레딧을 점검 및 크레딧 사용처를 4개 이상 확보하시고 경제적 여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부채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겠습니다. 요즘 크레딧이 엄격해졌고 일정한 점수 없이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크레딧 관련된 법률들을 이해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융자 받을 때 처음 조건이 융자 서류에 최종 서명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높은 수수료와 이자율로 변경하는 수법을 쓰는 경우는 엄격한 크레딧 관리 관련법의 위반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관련 규정 및 권리들을 파악하시고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집 구입 하기입니다. 내 집 장만은 큰 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조건 사고 보자는 방식이나 에이전트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행위는 아직 내 집을 장만하기에 이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집을 소유 방법과 에스크로우 과정, 홈 인스펙션, 클로징 등 집을 쇼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면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정보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정보의 밝은 좋은 에이전트와 함께 내 집 찾기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주택 리스트와 또한 허드주택을 포함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주택 찾기 툴이나 쇼핑 전략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잘 사전에 들어둘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내 집 투자 가치 높이기입니다. 주택 관리나 수리를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기본 정보를 살펴본 후에 주택 전체를 점검하시고 현 상태를 기록해서 수리나 개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택 개조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에게 맞는 예산을 세워 그에 맞춰 진행해야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계량 공사와 함께 집값은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3베드룸을 4베드룸으로 방을 하나 추가하거나 부엌을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또 벽장이나 스토리지 공간 등 착오를 개량하면 집값을 올릴 수 있지만 적정한 판단 기준을 알아야겠을 겁니다. 차압된 매물을 싸게 구입해 직접 보수 공사를 해보겠다고 시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택 보수나 수리 시 필요한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실수를 피하고 주택 관리의 필요성과 주택에 관한 보편적인 문제와 예방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건축업자 선정과 보수공사 분야별 도움이 되는 팁들이 제공된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모기지 내기입니다. 어려울 때 모기지 내기가 어려울 때 재정적인 어려움은 누구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못된 대처로 어렵게 장만한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피해야겠습니다. 융자 페이먼트가 어려울 때 은행은 다양한 옵션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습니다. 간혹 집 페이먼트를 밀리지 않으려고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뽑아 집값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재정 지식에 근거한다 하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페이먼트가 어려우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허드 어프로브된 단체를 통해 무료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 융자 조정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융자 조정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많은 옵션들은 각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옵션들의 선택과 차압 진행 절차 그리고 차압의 일정 즉 타임라인을 이해함으로써 사전에 차압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집을 포기한 후에 다시 정부 보조를 통해 내 집 장만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첫 주택 구입자로서 동일한 혜택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